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 늘 부족하죠. 주말엔 특히 구하기도 어렵고요. 정부가 제2 제주공항을 추진 중인데 오늘은 반대하는 시민들 쪽 의견 듣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강원보 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정부가 제주공항 새로 하나 더 지으려고 하는 건 네. 아무래도 뭐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네.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네. 더 이상 이제 제주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할 것이다. 김포, 제주 이 라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행기가 많이 뜨는 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연간, 그러니까 초당 뭐 거의 43초 만에 비행기가 한 대씩 뜨고 내린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1년으로 따지면 한 8만 편 정도가 운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에서 운항 횟수로 따질 경우에 가장 그 과밀도가 높은 공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네. 통계가 나와 있고요. 2위가 호주 멜버른하고 시드니인데 거기가 한 5만 4천 회 정도 네. 된다고 하니까요. 한 2만 6천 회 정도가 제주가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 됩니다. 멜번하고 시드니를 오가는 비행기보다 김포와 제주로 오가는 여객기가 더 많다 이 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 더 짓겠다. 뭐 당연히 몇 조 원씩 예산이 들어갈 거고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래가지고 5조 원 가량 예산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제 활주로 깔고 그 주변에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있고 주변 도로, 주차장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가장 큰 공사로서는 5조가 되는데 네. 통상 이런 공사 대규모 공사는 사전 타당성 조사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계획 세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제 계획의 집행에 들어가면 토지 부지 매입하고 착공을 하는 건데 네. 문제는 이 사전 타당성,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기본 계획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신공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 네. 아니면 기존 네. 공항을 확충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네. 또 반대하는 부분 나오셨지만 목소리가 커서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위원장님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예, 뭐 저희들 주민 입장에서는 네. 생존권 문제가 제일 가장 걸리겠지만 이 입지 선정되는 과정이 네. 굉장히 불투명하고 굉장히 그 윤곽진 6명에 의해서 그냥 결정해 버리는 네. 그런 자체 투명성 부분이 문제가 많고요. 네. 과연 또 제주 미래에 이게 바람직한 공항이냐? 지금 이 사람들은 제주 공항 포함만 보이지 제주도의 포함은 못 보고 있어요. 네. 제주도 자체가 이 환경 수용성이라든가 사회적 수용력이 굉장히 꽉 차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광객을 더 받아들이는 공항을 짓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주민들을 그냥 공항 지은이 나가라. 갑자기 뭐 뜬금없이 이렇게 갑자기 발표를 해서 내토인데 누가 저항을 안 하겠습니까? 오랫동안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 생존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토지 보상도 받고 좋을 텐데 오히려 환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환경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볼까요? 네, 환경 문제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익히 이제 모버 투어가 굉장히 지금 제주도에 많이 진행이 돼서요. 지금 뭐 제주 유명 관광지마다 쓰레기 문제, 그 생활 오페스 문제, 네, 특히 그 아름다운 제주 그 옥빛 바다 속으로는요 똥물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네. 이 하수를 차리를 못해가지고 오수를. 위원장님 말씀은 앞서도 잠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섬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제주도를 찾는 분들이 그 수요가 이미 넘치고 있어서 네. 설령 항공 수요가 있다고 해서 제주 공항을 더 짓는 것이 답은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관광객을 더 받아서 네. 제주 도민들이 행복해져야 되는데요. 관광객이 더 오면은 지금 투기 자본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광 구조, 이 수익 구조들을 이제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관광객이 많이 와서 치르는 이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네. 이 환경 이런 희생에 따른 그런 보상이 도민들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잘못 생각하기에는 한 명이라도 더 가야 제주 분들이 장사도 잘 되고 집값도 오르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네. 그 한국은행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네. 오히려 관광객이 많아졌지만 제주 도민들, 특히 자영업자라든가 관광 관련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더 줄어든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름이라든지, 네. 네, 뭐 이 지역이 또 오름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후보지가. 네. 또 주변에 동굴도 있고 또 철새 문제도 언급을 하셨던데 그에 대해서 국토부와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그 반론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입지 저기요. 네, 먼저 이쪽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도리 철새 도래지가 있는데 활주로 끝단으로도 약 8km 이격돼 있습니다. 하지만 철새는 한 100여 미터 내외에서 비행을 하고 항공기는
지인 표면보다도 더 위인 보통 할공각 3도로 착륙을 해서 약 494, 500m의 상공에 있기 때문에 이 고도차로 인해서 철새 조리 충돌의 위험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쪽 지역이죠. 정석 비행장 방향으로 오름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대왕산, 대수산방까지 해서 한 10여 개 오름이 있는데 이쪽으로 바다 쪽으로 선회 비행을 하게 되면 요거는 비행 절차상 문제 안 되고요. 대수산방은 장애물이 좀 되지만 절취 없이 비행 절차 수립이 가능해서 절취가 따로 필요 없게 분석할 수 됩니다. 오름 절취 안 하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장 찍고 가셨어. 예, 지상 찍겠습니다. 오름을 공항 지으면서 오름을 절개하는 뭐 훼손하는 일은 없을 거다 단언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당초 사전 타당성 능력에서 네. 이 오름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오름 10개를 절취해야 된다. 그 10개 절취하는 것은 부지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비행기가 선해 비행할 때, 네. 만약 탈출하려다가 비상사태가 선회할 때 그때 오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북쪽에는 9개의 오름은 차폐한다고 치더라도 바다 쪽으로 탈출할 수 있는 대수산보다 큰 오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오름만큼 반드시 절취해야 된다는 게 예타의 그 광고거든요. 네. 얘기인데 그걸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거기에는 오름을 이렇게 일부라도 자르게 돼 있습니까? 예 잘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확인했는데 정부는 하나도 자를 일이 없다고 하던데. 사타에서는 네. 얘기를 안 했는데 예타에서는 그렇게 공고를 했는데 네. 그 안 자르겠다는 얘기는 그 관제나 네. 그런 걸로 풀겠다는 것이죠. 항행 안전시설로 아, 풀겠다는데 그래요? 네. 어쨌든 위험 요소를 안고 네. 하겠다는 거니까 그 위험한 공항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그러면 오름을 자르지 않고 가겠다. 네.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네. 정부 입장에 혹시 제가 추가하실 게 있어요, 양 변호사? 지금 뭐 오름 그 관련 오름 환경 관련해서는 네. 없습니다. 네. 근데 뭐 환경 관련해서 말씀 나왔으니까 그런데 네.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용암동굴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암동굴은 뭐 전 세계에서 제주가 제일 보존 가치가 높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이제 활주로가 들어서는 지역에 용암동굴이 곳곳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환경 네. 파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국토부가 그래서 외국 기관에 이런저런 영역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지금의 제주공항을 남북으로 이렇게 확장하면 그 영역 보고서 중에 해외에 발주한 것 중에 새로 제2공항을 짓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걸 왜 숨기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어떻게 용역이 됐냐면요. 한국항공대에서 용역을 받아서 네. 다시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텍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자문 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네. 거기에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네. 상시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에 공항이 있는데 다시 공항을 하나 만들면은 세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검역이라든가 모든 기관들을 다 하나씩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공항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인력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라과디아 공항처럼 이렇게 활주를 더 확장해 봤더니 네. 운행 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효율적이다 이런 네. 것이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현재 있는 공항을 저렇게 X자 형태 비슷하게 저렇게 만들어서 한쪽은 이륙 전용, 한쪽은 착륙 전용으로 만들게 되면은 오히려 더 이 착륙 횟수나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횟수를 확보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40회 정도 그 가능한 상황인데 이 착륙이 80회 정도로 공항의 수용 능력이 2배 가량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2배나 더 그러니까 남북으로 이렇게 활주를 확장하면 2배나 더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다라는 영역 보고서도 들어 있었다. 네, 그랬는데 네, 그게 정부가 누락이 되고 정부는 왜 그냥 누락했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 버지니아텍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제2공항 만드는 게 제일 좋은 안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뭐 공개를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건 또 나중에 가서 얘기가 확인된 거지만 네.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애초부터 누락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위원장님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초 이게 공개가 안 돼 있었어요. 전혀 뭐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뭐 폐기했다 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이 보고서를 네. 받았는데요. 사실 버지니아텍 연구소는 대학 그 보고서는요. 그 라가디아 공항이요. 제주 공항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규모가 좀 적은데요. 하루에 80회를 1시간에 80회를 소화하거든요. 네. 저희도 똑같은 그 위치에서 X자 교차 활주를 하면은
충분히 재고를 만들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자문인데요. 네. 그 결과를 전혀 채택도 안 할 뿐더러 아예 뭐 밝히지도 않았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때야 뭐 이거는 뭐 자기 연구인데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뭉뚱그려 넘어갔는데요. 사실 그거는 이제 뭐 의도를 갖고 그걸 숨긴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버지니아텍의 최종 결론은 제2공항이 더 낫다는 식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하자면 현재로서 그 토지 부지 자체가 남북으로 확장하는 것은 현재 제주공항으로서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제2공항 네. 쪽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저 버지니아텍에서 저런 것도 대안의 하나로 제시했다는 내용을 네. 아예 설명해서 빼버린 거였던 거죠. 네, 어쨌든 그 용역을 준 기관이 뭐 공신력이 있으니까 돈 주고 용역 줬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관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을 낸 거는 분명한데 저도 오늘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양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으로 내는 방안이 제시된 건 맞지만 이런저런 걸 분석해 봤을 때 국토부에서 자체 TF도 하고 해서 봤을 때 수차례 확인해 봤는데 거기서 제시할 만큼 그렇게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수가 더 늘어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서 공항을 새로 짓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네. 제주도민은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찬성하십니까? 이건 과학적인 분석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여론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지 선정이 됐을 때 그때는 찬성 여론이 좀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네. 한 71%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찬성 여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42% 정도가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찬성하시는 분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네. 네. 오히려 반대하는 그 퍼센트가 더 높게 나오는 이런 네.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시민대책위 입장에서는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확장하면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제주도에서 이 사회적인 논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이제 공론 조사를 하자. 네. 가장 최근에 우리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한 일주일도 안 되는 여론조사가 네네. 나왔는데 보면 저희 도민의 84%가 공론조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62%의 말씀은 도민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 도민들 그 말씀은 도민들의 의견을 다시 묻자 이 말.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는 아마 제가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사업이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묻자는 거냐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 혼자 생각이지 그걸 무슨 공문에 붙였다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정부는 이제 사전조사 거쳤고 예비조사에서 다 사전조사를 다시 한 번까지 거쳤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연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기본 계획을 확정을 짓겠다라는 입장이죠. 뭐 강행으로 좀 아직까지는 들리는 상황입니다. 네. 연말쯤엔 결정이 날 것 예. 같다. 네. 기본적으로 이 제주도가 이제 4천만 명까지 한 얼마 후에는 4천만 명까지 관광객이 찾을 것이다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분석에 따라서 제주공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제주 관광객이 꼭지점을 찍었다가 어떻게 보면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중국 관광객들이 뭐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3년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네. 이게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서 관광객은 뭐 제주도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이 남북 문제라든가 이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철도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 풀리면은 제주도에 그렇게 사람이 오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제주도 과밀해서 난리인데 지금 네. 이 싸구려 관광지인 제주도보다 정말 고급 관광지 제주도로 남아야 되는 게 과제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개략적으로 왜 반대하시는지만 저희가 시간 때문에 여쭤봤는데 평생 제주도에서 살아오셨고 주민들 입장에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제주 사회가 지금 시끄러운데요. 깔끔하게 이거 공론조사로 해결하자. 정말 도민 투표 아니면 공론조사를 하자. 제주도의 미래를 제주도 도민에게 맡기자. 그런 큰 명제하에 이 일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통계,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과학적인 분석도 해야 되고 여기에 또 제주도민들의 여론도 들어가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비행기 별로 다니지 않는 지방 공항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항 지을 때 한결같이 나왔던 얘기가 앞으로 이 정도 공항 이용객이 지금 이만큼 이용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용할 테니까
한 몇십 년 뒤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용할 거다. 똑같은 전망을 가지고 공항을 다 만들었는데 지금 공항에 수요가 별로 없는 공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지금 늘어나는 퍼센트를 가지고 그걸 똑같이 대입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만큼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예측상으로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신중한 타당이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정부 쪽 입장이나 또 원희룡 지사 쪽의 반론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보 위원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